저희 회사에 얼음 씹어먹는 직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가득가득 이렇게 씹어먹어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거 맞죠? 치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좋은 습관은 아니긴 하죠.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강도라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면은 바위가 깨지진 않잖아요. 얼음과 치아는 그런 정도의 강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피로파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게 10년, 100년이 되면 바위를 뚫어버리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한 번, 두 번씩 가끔 피치 못하게 얼음을 씹었다.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게 되면은 치아에도 실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저는 치과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오돌뼈를 되게 좋아했어요. 연골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아그작 씹어먹는 그 쾌감이 좋잖아요. 근데 매우 안 좋다는 걸 알고 요새는 부드러운 식사 위주로 하게 되는데 치아, 연골 이런 우리 몸의 경조직들은 소모품입니다. 갈아 끼울 수가 물론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있지만 이왕이면 내 거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씹으시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금이 가셔가지고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정말 의외의 얘기 중에 하나가 치과 치료 중에 설명할 때도 벌써부터 골치가 아픈 게 사실은 충치도 아니고 치주질환도 아니고 금 간 거예요. 왜냐면은 교과서적으로는 치아에 금이 가서 증상이 발현된다 하면은 첫 번째 치료를 대부분 발치로 내립니다. 발치가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게 중론인데 치과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환자들은 싫어하십니다. 대부분이. 씹을 때만 찌릿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왜 빼냐고, 흔들리지도 않고 튼튼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금의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덮어 씌워가지고 금이 더 번지지 않게끔 쓰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내부에 금이 가 있으면은 치아는 아주 가혹합니다.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뜨거운 음식, 딱딱한 음식, 구강 내는 환경이 매우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덮어질 수밖에 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껴 쓰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환자분들은 치료가 다 끝났으니까 끝난 거지 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식습관을 잘 안 바꾸려고 하셔요. 그래서 금간 치아를 빼자고 말씀을 못 드려서 신경치료하고 덮어씌워서 일단은 증상을 잡아놨는데 한 1년 못 쓰시고 치아가 더 아프다고 오셔가지고 큰 클레임을 하십니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비유를 제가 자동차 유리에 설명을 드리는데 자동차 유리가 실금이 가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도 하고 도로 주행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주행을 하면은 유리가 수축 팽창도 하고 금이 조금씩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결국 쩍 하고 깨진단 말이죠. 치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보다 되게 위중한 것이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금 가면 신경치료하고도 막 아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경치료하면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신경치료라는 게 치아에 있는 신경을 덜어내는 치료를 하는 건데요. 치아라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은 콘크리트에 박혀있는 철근이에요. 철근이 금이가 있으면은 금이가 있는 철근이 힘을 받아서 벌어진다 이러면은 철근 자체를 꽉 묶어놔도 철근 밑에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시멘트 바닥이 금이 가겠죠. 그 통증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치아 자체는 통증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치아를 씹으면서 그 금이 벌어지니까 치아를 받치고 있는 밑에 있는 치아뼈 거기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치아뼈에도 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치아뼈도 신경치료를 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발치입니다. 흔들리는 역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상처가 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상처를 가만히 놔두면 괜찮지만 이거를 계속 후벼 파면 벌어지니까 아프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금 간 거는 충치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충치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무조건 위험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금 간 거를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 금 간 게 또 증상이 되게 명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씹을 때, 특히 씹었다 뗄 때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치과로 오셨는데 정석적인 치료를 하시는 치과에서는 금 갔으니까 발치해서 바로 때려버리는 원장님도 계세요. 그러면은 환자는 무조건 납득 못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흔들리지도 않아. 왜 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큰 병원 가봐야겠다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게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원장님이 하신 건데 환자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살려보기에는 시도하겠지만 발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금이 가는데 치료를 해도 왜 아프냐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납득이 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긴 하시죠. 그러면 금이 갔더라도 발치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네.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습관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딱딱한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 이러면은 이갈이 장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젊은 남성분들 특히 중년 남성분들 그런데 나는 철근도 씹어 먹고 옛날에는 왜 차력서로 차 끌고 이랬잖아요. 미친 행동이에요 진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이 잇몸이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어 너 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잇몸은 무너질지 모르는 거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관리의 싸움이고 예방의 싸움입니다. 관리 예방 이게 가장 중요하고
평상시에 잘 써야 됩니다. 아껴 쓰고 보듬어 주고 조심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씹을 때 찌릿찌릿한 증상이 느껴진다 하시면은 얼른 치과에 가보셔야 돼요. 도자기 금, 유리 금 똑같습니다. 금이 작을 때는 그걸 땜빵을 하거나 막아 놓으면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금이 너무 퍼지면은 이미 손 쓸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쩍 하고 갈라지거든요. 수박 금 간 것처럼 좀 하다가 쫙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빠르게 치료를 해서 최대한 버텨서 쓰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금간 치아는 버텨서 쓴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방은 안 됐고 이미 증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치아가 찌릿찌릿하면은 막 집에서 만져보고 괜히 치실로 후벼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 있을까요? 치아의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최대한 내가 집에서 건들지 않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잘 안 되시죠? 잇몸이 아프고 막 찌릿하고 하면 계속 확인해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진행 속도는 빨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아를 본인이 확인해보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도 저희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드려보고 이런 경우는 살짝 씹어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씹어보는 것도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정해져 있는데 집에서 하면 본인이 정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일을 크게 만들어 오시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멸균 소독에 대한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깁니다. 그러면 금간 치아에 고름까지 생긴다 이러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치과 와서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좋죠. 들어보니까 금은 나이대에 상관없이 다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금이 가가지고 빼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있죠. 근데 주된 이유는 젊은 분들은 주로 술 드시고 자빠져가지고 금 가서 오신 경우들이 많긴 한데요. 그것 말고도 돌 같은 거를 제대로 잘못 씹거나 하면은 금이 가서 깨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만약에 빼고 나면은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발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젊은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이게 치아 구조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이 때는 뼈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치아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아이 때는 치아가 탄력이 좀 더 있어요. 성인이 될수록 점점 푸석푸석해집니다. 아이들은 조금 단단한 걸 씹어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덜 깨져요. 바스라지지가 않는데 나이가 중장년 이상 되시면은 치아 자체도 수분도 좀 많이 감소하고 하면서 치아가 분필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잘 바스라지고 깨지고 하기 때문에 금간과는 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로가 오랫동안 누적이 돼야 잘 생기기 때문에 주로 중장년 남성들이 많으시긴 하죠.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 얼음 가득가득 씹어 드시는 직원분들 많다고,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열심히 씹어 드시고 다만 깨질 수 있다는 거.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득가득 씹어 드신다고 100% 치아가 금가고 하진 않지만 모든 것은 다 확률의 싸움이고 그런 건데, 얼음을 평생 나는 깨먹었는데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예방의 차원에서 설명드리자면 그렇다. 지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